자, 뭐 그냥 본인들이 얼추 다 고민해서 채울 만큼 채웠을 테니까 위에서부터 그냥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한번 채워 나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일단은 지금 요게 뭐 유형1, 유형2, 유형3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뒤에까지.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다뤄봤던 건 그냥 가장 기본적인 화학식량이나 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만 했다 보니까 첫 번째 것만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오늘은 목표는 뭐 마지막 것까지 하는 건데 사실 뒤에 몰농도라고 하던가 화학식량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이런 거는 이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론적인 내용이 그냥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냥 얘기를 바로 해버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한번 정리를 쭉 하면서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화학식량. 화학식량 하면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더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O2라고 하면 이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C 1개랑 O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C의 원자량 하면 우리 탄소의 원자량은 어떻게 돼요? 12요. 근데 왜 12입니까? 네, 그렇게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양성자가 6개. 그쵸? 우리가 탄소는 6번인데요. 그래서 얘는 6번이니까 그러면 양성자가 6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성자가 6개면 중성자가 몇 개라고 기대가 되는 겁니까? 6개라고 기대가 되는 거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양성자 수, 중성자 수 더해서 12. 산소는 8번, 그러므로 16. 근데 2개니까 곱하기 2. 그래서 이 원자량, 이 화학식을 이루는 이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한 값이 화학식량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화학식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모두 더한 값으로 화학식에 해당하는 물질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화학식이 CO2다라고 하면 CO2를 기준으로 그게 1몰이 있어야. 그러니까 CO2라고 하는 덩어리 자체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있어야.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탄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그러니까 1몰 그리고 산소는 2몰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돼야 된다. 그쵸? 뭐 그런 식의 흐름인 거니까. 그래서 화학식에 해당하는 물질 1몰의 질량이다가 화학식량인데 단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화학식량 자체는 단위를 갖지 않습니다. 그냥 그 화학식량의 단위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단위인 그램을 붙이는데 필요한 게 1몰이더라.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아보가드로 법칙. 이건 뭐였냐면 같은 온도 EX 1번부터 그래 해보고 내려갑시다. 자, 여러분 포도당 화학식 어떻게 되게? 네, 포도당은 과학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C6H12O6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얘를 일단 뭐 분자량을 일일이 구하는 과정을 거쳐 보면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량이 몇이고? 12요. 근데 지금 포도당엔 탄소가 몇 개 들어있다는 뜻이야? 6개. 그러면 얘는 12씩 되는 탄소가 6개. 그리고 수소 원자량 몇입니까? 1이죠. 그리고 그 1씩 되는 수소가 몇 개 들어있는 겁니까? 12개. 그 다음에 산소는 원자량 몇입니까? 16이요. 그리고 그 16씩 하는 산소가 총 6개.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다 더한 값이 포도당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는 게 좋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포도당의 분자량, 포도당의 화학식량은 180이다. 사실 그냥 외워두는 게 제일 편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이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봐. 문제를 풀 때 매번 이걸 계산하고 있기에는 좀 원래 힘들잖아요. 그래서 왜 180이 되는가는 알아야 되지만 그래도 그 이 매번 180을 계산하지 말고 그 외워두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거기다 포도당을 집어넣어 놓은 거고요. 자, 여러분 아세트산 화학식은 어떻게 돼요? 재훈인가?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 이거 플레이트. CH3COOH요. 네. 여러분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익숙해지셔야 될 물질입니다. CH3COH. 아직은 좀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은 안 익숙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다 고1이니까 한염기 산화환원 이쪽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야 되는 물질이잖아요.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식초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세트산은 이렇게 적어요. 왜 이렇게 적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 그 얘기도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대충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이거를 굳이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편하게 탄소 2개니까 탄소 2개 적고 수소 4개니까 수소 4개 적고 산소 2개니까 산소 2개 적고 이렇게 적으면 안 되나요?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적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C2H4O2 그러니까 산소 2개와 탄소 2개와 수소 4개로 이루어진 물질은 세상에 더럽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린 이게 지금 아세트산일지 혹은 아세트산이 아닌 다른 물질일지를 우리가 정의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능성 자체가 되게 많아져요.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래서 요 탄소를 기본으로 한 물질들, 우리가 흔히 이런 물질들을 유기화합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유기화합물들은 그냥 각각의 원자가 몇 개인지 적는 방식은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쯤 돼서 탄소가 한 6개씩 있고 수소가 한 12개씩 있고 산소가 한 6개씩 있고 이렇게 엄청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은 경우의 수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분자식을 갖는 요런 원자들의 조합을 갖는 애들은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쯤 되면 가지수가 되게 많거든. 저런 물질이. 아세트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우리가 굳이 불편해도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적는 게 더 아세트산을 표현하기 좋아서 이렇게 적는 거고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냥 결국 탄소 원자량 12개짜리가 하나, 둘, 2개 있는 거고요. 그치? 그리고 수소 원자량 1짜리가 하나, 둘, 셋, 넷, 4개 있는 거고요. 산소 원자량 16짜리가 하나, 둘, 2개 있는 거죠. 이 계산 결과가 됩니다. 그치? 그냥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다 계산을 해봐도 괜찮은데 솔직히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가 흔히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뇌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작업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얘를 아까 적었던 대로 다시 적어볼게. C2H4O2 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적으면 좀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면 자 얘는 저 포도당이랑 어떻게 됩니까? 이거 3배하면 포도당이죠. 그러니까 포도당 분자량을 포도당 화학식량을 3분의 1 하면 아세트산 화학식량이 나올 거야. 이런 식의 생각도 해볼 수 있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분자식이라고 하는 게 매번 이 분자량을 매번 새로 구하거나 매번 외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아세트산은 최종적으로 분자량 화학식량이 60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와 있는 MgOH2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MgOH2라는 물질 자체는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좀 알 거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이것도 이제 염기성 물질이라서 여러분들이 산염기 이런 데서 다룰 거라 그래요. 일단 물질의 명칭은 수산화 마그네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염기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자 얘는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요. Mg 2개랑 OH 2개로 되어 있는 건데 결국 이 OH라고 하는 건 산소랑 수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완전 다 풀어보면 Mg 2개, 산소 2개, 수소 2개.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뒤에다 이렇게 적어놨던 소리는 원자 개수, 원자를 생각할 때는 분배 법칙처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MG 한 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MG는 한 개가 맞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우리 이온을 적을 때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두 개 이런 식으로 적는 방식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분배 법칙 해주면 됩니다. 그 괄호 안에 있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저 OH하고 괄호 해놓고 두 개라는 소리는 저 OH 안에 들어있는 O도 두 개, 수소도 두 개. 그러니까 저렇게 표현해 놓는 거다. 왜냐면 괄호를 안 하고 Mg, OH에다 그냥 2를 붙여버리면 이건 수소만 두 개란 뜻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괄호를 쳐서 약간 그 묶어서 표현해 주는 거다라는 거고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MgO2, H2 이렇게는 안 되나요? 이게 안 되는 건 우린 이 OH가 OH-라고 하는 하나의 이온 때문인 건데 하나의 이온이기 때문인 건데 뭐 이런 내용까지는 일단 지금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적혀 있으면 분배 법칙 해달라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고요. 그러면 자 이거 구할 때는 마그네슘 몇 번? 12번. 그래요. 마그네슘은 12번입니다. 마그네슘 12번. 그러니까 마그네슘 12번 그러면 원자량 몇? 네, 24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언제든 항상 별말이 없으면 그냥 원자 번호의 2배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양성자수랑 중성자수가 같다고 생각하고 항상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 12번 그러니까 원자량이 24니까 이렇게 될 거고 산소는 계속 했던 거니까 8번이라 16 수소는 1번인데 중성자가 없는 그러니까 수소의 원자량이 1인 건 우리 따로 알아줘야 되는 거니까 저 계산 결과가 그 MgOH2 화학식량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화학식으로 주어지든 뭐 분자식이든 뭐든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뜯어서 생각할 수 있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화학식량을 구하려고 하든 앞으로 다른 걸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항상 저렇게 뜯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아보가드로 법칙 얘기를 해보면 아보가드로 법칙 자체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거고 얘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그러니까 얘네 둘은 조건이야, 조건.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을 얘기하기 위한 조건이 온도하고 압력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때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조건 안에서는요. 부피하고 몰수가 뭐 지난주에 얘기할 때는 약간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근데 어차피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뜯어서 얘기하기 이전에 그러면서 아보가드로 법칙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잡았었냐면 거기에도 밑줄이 쳐져 있는데요. 기체의 종류와 상관 없이 같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부피랑 몰수가 그냥 비례한다 이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CO2 기체, H2O 기체, O2 기체, N2 기체 이 각각을 다 똑같이 1리터씩 갖다 놓는다면 얘네들이 다 기체라고 하고 이제 얘네를 다 똑같이 1리터씩 갖다 놓는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전부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같은 부피, 같은 양이라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체 종류에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갖다 놓든 특정 부피 안에는 특정 몰수.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짚어본 건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 안에 1몰이 들어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표준 상태는 온도는 0도씨, 압력은 1기압을 얘기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보가드로 정리라고 하는 건 이제 표준 상태, 방금 얘기한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22.4리터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은 1몰이다. 가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몰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얘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겠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정리해봤던 식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 질량의 단위는 항상 그램이어야 됩니다. 뭐 킬로그램 이런 거는 그램으로 바꿔서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들어갈 거는 표준 상태 기체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뭐 적자라고 했던 거냐면 22.4리터 분의 부피. 요거랑 요건 우리 지난주에 다 했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시 디테일하게 뜯어서 정리하지는 않을 거고 저렇게 그냥 정리해두고 지나갈 건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원자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원자수는 당연히 원자수가 얘기하는 게 원자 몰수일 테니까 따로 생각 안 하고 원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적용해도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적었던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여기다가 원자라고 하는 주어를 넣어줘서 원자 몰수는 원자 화학식량, 즉 원자량 분의 그 원자의 질량,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해주면 되는 건데, 그 얘기하자고 있는 건 아니고. 다소 불친절하긴 하지만 거기에 적혀 있는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적어놨던 거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게 분자인데 그 분자 안에서 원자수가 구하고 싶을 때를 얘기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원자수는 이라고 적혀있는 얘는 원자량분의 질량 그거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들이 다 분자인 거야. 예를 들면 계속 CO2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또 CO2 써봅시다. 자, CO2라고 하는 애에 대한 정보만 우리한테 막 주어졌어. 근데 그래서 그 CO2의 정보를 가지고 이것저것 구해볼 수야 있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 이 CO2에 들어있는 원자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자는 거지. 처음부터 원자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자 몰수를 그냥 구하는데 원자량이 주어지면 그냥 그 원자가 지금 있는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면 원자 몰수가 나오겠지.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분자 화학식량, 분자량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분자의 몰수를 구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원자수로 넘어가는 걸 사실 개념적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식으로 생각해보자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소리냐. 자, CO2가 2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CO2 2몰 속에 들어있는 원자는 몇 몰입니까? 6몰이지. 그치? 왜? CO2라고 하는 분자, 이 입자 안에는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CO2라고 하는 이 분자 내지는 이 화학식 자체가 원자 3개씩의 묶음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 원자 3개씩 묶어놓은 이 묶음을 2몰게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이 원자는 2 곱하기 3, 즉 6몰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떠올릴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걸 식으로 좀 표현을 해놓으면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되냐면, 우린 뭐라고 주로 정리하면요,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우리가 좀 주로 사용하는 표현을 좀 익히자라는 의미로 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분자당 원자수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이 CO2 한 분자에는 원자가 3개씩 들어있어요. 이게 분자당 원자수인 거지. 그러니까 CO2의 분자당 원자수는 3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포도당의 분자당 원자수는 그럼 몇이게? 24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분자당 원자수라는 개념을 써먹자는 거죠. 그치? 그래서 C6H12O6, 즉 포도당이 만약에 3몰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가 3 곱하기 24몰이겠구나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한 거고요. 이걸 왜 굳이 식으로까지 표현했는가는 밑에 EX 3번 저 표를 얘기하면 어차피 하게 될 테니까 일단은 EX 2번을 좀 먼저 해봅시다. 자, EX 2번을 보시면요, 아세트산 3몰에 들어있는 원자수 이것부터 한번 쭉 해봅시다. 자, 아세트산 화학식이 CH3COOH였고요. 자, 그럼 얘가 3몰이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몇 몰? 14몰? 24몰?
얘 하나당, 그러니까 즉 분자당 원자수가 몇입니까? 얘는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로 총 8개의 분자당 원자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럼 이 분자의 몰수에다가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면 총 원자수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걸, 그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자수는 24가 될 거고요. 그럼 혹시 이온수는 어떻게 될까요? 되게 간단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온수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방금 뒀던 이 원자수의 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걸 이온수로 바꾸면 이 뒤에 들어간 글자들 중에서 원자 자리를 이온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의 이 원자 자리 대신에 뭐로 바꾸면 된다는 얘기야? 이온수. 어차피 이렇게 계산할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럼 얘는 이온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아세트산이 이온화가 되면 뭐와 뭐로 나뉘는 거예요? CH3CO- 우리가 흔히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부르는 것과 또 H+, 수소 이온 내지는 산 이온이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럼 얘는 분자당 이온수가 몇 개인 거야? 2개예요. 그러니까 분자수 3몰에 분자당 이온수 2개 곱해서 6. 이게 이 CH3COOH 아세트산 3몰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알겠지? 그냥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다른 거야. 이온에 초점을 맞추면 분자 안에 이온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걸 분자수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고, 요거네요. 그리고 원자수를 물어보면 분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해서 그걸 몰수에다가 분자수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고, 이런 간단한 계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애는, 밑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애네요. 그 옆에 있는 문제는 포도당, 그러니까 C6H12O6가 될 거고요. 이거 0.5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라고 하잖아? 그럼 이것도 뭐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계산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식으로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앞에 수소 원자수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방금 이온수를 바꿀 때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뒤에 원자수라고 적혀있는 이 글자 앞에다가 똑같이 수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앞에 들어가는 게 뭐냐에 따라서 여기만 계속 바꿔주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는 지금 분자수가 0.5몰인 상태에서 수소 원자수를 구하려고 하면 얘 분자당 수소 원자수 몇 개입니까? 12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거의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수소 원자수가 나올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걸 그냥 좀 식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계산해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정리를 쭉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 0.5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는 6몰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MgOH2 3몰에 들어있는 원자수,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MgOH2는 원자 몇 개? 5개죠. Mg 1개, 산소 2개, 수소 2개. 그러면 MgOH2는 사실 분자는 아니지만 대충 그냥 분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분자당 원자수가 5개일 거고, 그럼 우리가 원자수를 구하라 그러면 3 곱하기 5, 15가 되겠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MgOH2는 이온수는 몇 개게? 네, 9개 맞죠? 왜? MgOH2라고 하는 애는 분자당 이온수가 어떻게 되냐? Mg2+라고 하는 이온과 OH-라는 이온 2개,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이온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OH-를 포함해서 이것저것 이온들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한창 지금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특히나 OH- 이거는 우리가 염기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 OH-니까. 그래서 MgOH2라고 하는 입자에는 이온이 3개씩 들어있을 거고, 그러면 3몰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 계산하면 3 곱하기 3
9몰. 이런 식의 계산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소 1몰이 들어있는 CH4 몰수. 이건 이제 역산하란 얘기지. 역산하란 얘기니까 이건 무슨 얘기? 자, CH4가 몇 몰이냐를 구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수소가 1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수소가 1몰 있는데, 자, 얘 분자당, 그러니까 얘는 결국 수소 원자수가 1이라는 뜻이잖아. 그리고 그럼 얘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식에서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분자당 수소 원자수를 하게 될 텐데, 지금 CH4의 분자당 수소 원자수 몇 개입니까? 4개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CH4는 4분의 1몰이겠구나. 사실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수소가 1몰인데 그걸 가지고 CH4를 니들이 만들어봐 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수소를 1몰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로 이렇게 수소 4개씩 붙여갖고 CH4를 만들어. 그럼 4분의 1개밖에 못 만들지. 4개씩 들어가는데 나는 1개만 갖고 있으니까. 뭐 원래는 기본적으로 못 만드는 게 맞긴 하겠지만, 원래 몰이라고 하는 건 개랑 엄연히 따지면 단위가 달라요. 그치? 1몰은 6.02 곱하기 12, 23제곱계니까, 그러니까 소수점 단위의 몰수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소수점 단위의 몰수여도 개로 따지면 되게 많은 거라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이걸 이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뒤에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촉박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해볼게요. 산소 0.3몰이 들어있는 N2O 몰수가 되면 얘는 산소, 분자당 산소 원자수가 1개 이내니까, 그럼 산소 0.3 가지고 만들면 그냥 0.3개 만들어지겠죠. 뭐 질소 개수는 안 줬으니까 알 바 아니고. 그 다음에 원자 6몰이 들어있는 메테인 몰수인데, 메테인은 네, 메테인 화학식 CH4, 이건 아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CH4를 메테인이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메테인 워낙 많이 나오는 물질이거든. 사실 메테인이 워낙 많이 나와주는 건 우리한테는 되게 고마운 일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긴 물질인데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얘 6몰이 들어있는 메테인 몰수, 원자 6몰이면 얘는 분자당 원자수가 5개입니다. 그러면 원자 6몰이 들어있는 메테인 몰수는 5분의 6이 되겠지. 즉 1.2몰 뭐 이런 식 정도로 표현을 할 겁니다. 우리가 나눠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화학은 소수로 표현하는 걸 좀 더 좋아해요. 근데 그 반올림을 해야 되는 경우엔 그냥 당연히 분수로 표현하는 거고, 굳이 소수점 몇 회짜리에서 반올림 이런 계산은 얘네가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잘 안 시킵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잘 안 시키고. 자, 그 다음에 NaH 36g의 몰수, 이건 조금 얘기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자, Na 나트륨 원래 몇 번임? 11번. 네, 11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원자량을 몇으로 주로 얘기하게 되겠어? 22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 문제 조건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 중성자수가 양성자수보다 하나 많다라고 되어 있지. 자, 이 뜻은 뭐냐면 얘는 11번이니까 양성자는 11개거든? 근데 그럼 중성자가 몇 개란 소리야? 12개. 그럼 얘는 원자량이 몇이란 소리야? 네, 23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원자량은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맞춰서 바꿔줘야 돼요. 실제로 나트륨은 우리가 원자량을 23으로 쓰거든요. 실제로 나트륨은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하나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24를 쓰는데 나트륨은 23을 써요. 왜 그러냐? 몰라요. 그냥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나트륨이 23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는 하나당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4의 화학식량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럼 몰수를 구하라고 하면 24분의 36. 그치?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상태 O3 2.5몰의 부피라고 되어 있는데, O3고 나발이고 어차피 표준상태에서 기체 1몰은 몇 리터? 22.4리터.
그냥 이걸 가지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22.4 곱하기 2.5 뭐 이 정도의 계산식을 가질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아까 적었던 몰수는 22.4분의 부피 여기다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그러면 표준상태 O3라고 하는 애가 2.5몰이면 여기에 2.5를 대입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내가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여기다 넘겨서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그 접근 방법이 둘 다 있는 거예요. 지극히 그냥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그냥 그 언어적인 접근이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데 논리적인 접근인 거지.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논리 회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흔히 수리적인 접근이라고 해서 식을 만들어 놓고 식에다 그냥 대입하는 방식.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방식이고 둘 중에 뭐가 더 안 좋은 방식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원래 사람마다 수리적인 접근이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논리적인 접근이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인이 편한 방식을 알아서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근데 결국에 식은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전체적인 진행을 하는데 편합니다. 그래도 식은 알고 있는 게 편해요. 아무튼 그 다음에 표준상태 H2 4480ml잖아요. 자 여러분 1ml는 1리터는 몇 밀리리터? 1000ml. 그쵸? 그래서 1리터는 1000ml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4480ml면 4.48리터입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0.2몰 이 되는 거지. 22.4리터가 1몰이고. 우리 1리터 사면 100ml만 가져가.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센티미터라고 하는 단위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단위가 기본 단위를 메인으로 둔 상태에서 여기서 단위를 줄여야 되겠을 때는 밀리, 이 1000분의 1이라는 뜻을 가진 밀리라는 걸 쓰고요. 거기서 더 줄여야 될 땐 뭐 펜토, 나노, 뭐 마이크로 이런 걸로 계속 줄여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올려야 될 때는 킬로를 붙이면서 1000이라는 뜻을 가진 얘를 쓰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올려야 되면 메가, 기가 이런 식으로 올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센티미터라고 하는 건 미터 거리법에서만 써요. 근데 우리가 굳이 쓰려고 하면 부피에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티리터 이런 게 가능은 해요. 나중에 이것도 여러분들 단위법이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위법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배우게 되면 배울 수 있는, 아무튼 일단 상관없이 요거 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표준상태 CO2 11.2리터면 몇 몰이야? 진짜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원래 11. 오늘 왜 이렇게 성대 접촉률이 떨어지니? 자 11.2리터라고 하면 2분의 1몰 맞아요. 22.4리터가 1몰이니까. 근데 자, 여러분들 이 물질이 적혀 있고 그 물질 뒤에 이렇게 가로 쳐져 있는 거 안에 들어있는 게 뭔 얘기냐면 저게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표현은 어떤 게 있냐면 S, G, L, AQ 이렇게 네 가지가 주로 있거든요. 이때 S는 스펠링 틀리면 어떡하지? 맞겠지? 고체. 그리고 G는 기체고요. L은 액체고요. AQ는 이 네 가지를 이런 식으로 상태로 표시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S는 지금 요 앞에 적은 이 물질이 고체란 뜻이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고, G가 들어있으면 기체. 그래서 이 G 같은 경우는 단위 그램이랑 안 헷갈리게 조심해 주시긴 해야 돼요. 어차피 뭐 S를 쓰는 거는 보통 저기 뭐냐? 어디서 쓰냐?
물리에서나 쓰는 거잖아. S는 이제 보통 초의 단위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나 쓰는 거니까. 그리고 L은 리터인데 리터는 보통 대문자 L이나 소문자 L 아무거나 쓰긴 하지만 보통 여기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상태를 표시하는 L은 그 뭐야 이탈릭체를 많이 씁니다. 약간 꼬부랑거리는 글 있잖아요. 알파벳. 그걸 좀 많이 쓰니까 요거는 이제 오히려 헷갈릴 일이 좀 적고요. 그다음에 AQ 아쿠아 같은 경우도 수용해. 얘는 이제 무슨 뜻? 물에 녹여놨다는 뜻. 이런 정도로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CO2S 고체 상태 이산화탄소예요. 고체한텐 아보가드로 법칙을 못 써요. 그럼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얘는. 기체가 아닌 물질은 부피 가지고 뭔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답이 없어요. 이건 못구함이에요. 못구함. 오케이?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상태 CO2 가스 그 1120ml의 질량. 자, 이렇게 되는 얘는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요. 얘는 이제 가스 기체니까 할 수 있는데 1120ml면 몇 리터입니까? 1.12리터. 맞아요. 그러면 얘는 22.4분의 1.12 이렇게 계산해보면 20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0.05몰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치? 이렇게 일단 몰수를 한번 구해주고 근데 질문하고 있는 게 몰수가 아니라 질량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질량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더 해주면 되지. 질량 구하려면 몰수에다가 뭐 해주면 되게? 분자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왜 그런지는 전체적인 식 아까 몰수는 이걸 이런 식으로 연결할 때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은 22.4리터분의 부피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냥 하나하나 대입하면 돼. 방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피 자리에 1.12를 대입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 몰수를 20분의 1이라고 구하게 될 거고 사실 안 구해도 되는 거고 화학식량은 물질이 CO2니까 44. 그러면 질량이 구해지겠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되죠? 2.2g 나오나?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EX 2번까지는 됐고 네, EX 2번까지는 됐고 이제 4번 기체 밀도부터 얘기를 또 해봅시다. 자, 기체 밀도 별 얘기 아니고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밀도는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 네, 부피분의 질량.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밀도의 단위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그램 퍼 밀리리터 내지는 킬로그램 퍼 리터를 많이 써요. 근데 사실 만들면 그램 퍼 밀리리터도 그램 퍼 리터도 만들면 만들어지고 뭐 굳이 하자면 킬로그램 퍼 밀리리터도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는데 사실 화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해 줘야 돼. 저기서 우린 계속 22.4리터, 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밀도의 단위는 주로 밀리리터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단위에 대해서 항상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기체 밀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당연한 얘기죠. 원래 여러분들 알고 있을 얘기고. 근데 이걸 기체 밀도라고 생각을 하면 기체 부피분의 기체 질량으로 해야 된다고. 자, 이걸 왜 짚어드리냐면 자꾸 문제에 부피 아무거나 주어져 있고 질량이 아무거나 주어져 있으면 그거 두 개 아무렇게나 대입해서 밀도를 구하려는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체 밀도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 있는 부피가 기체 부피건 아니건 그냥 부피가 눈에 보이면 그걸 대입해버려요. 그게 기체 부피인지는 좀 확인을 하고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질량도 마찬가지로 그 기체의 질량인 걸 좀 파악을 하고 대입을 해야 돼요. 그냥 그런 얘기. 그냥 사실 그러니까 뭘 제일 걱정하는 거냐면 그냥 문제에 있는 아무 숫자나 어떻게든 조합해갖고 답을 구하는 방식 있잖아요.
문제를 그런 식으로 푸는 걸 좀 미리 좀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화학 1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낙해서 틀리게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해야 되는 값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입하는 걸 막는 건데, 뭐 아무튼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기로 해서.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라고 적을게 될 거냐면 기체 질량 단위 g을 기체 부피 단위 밀리리터로 나누면 된다. 그쵸? 이거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 우리 이거 슬래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게 3분의 4가 아니라 4분의 3이죠. 예, 요걸 기준으로 여기가 분모고 여기가 분자입니다. 네, 그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EX 3번 한번 해봅시다. 야, 맨 위에 두 개는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 자, 첫 번째 XY2의 화학식량 어떻게 돼? 그쵸? 네. 우리가 X라고 하는 원자의 원자량을 문제가 주지 않았을 때 보통 저렇게 많이 잡는다고. 그냥 미지수로 그대로 그 원자의 원자식을 그대로 갖다 놓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걸 우리끼리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도 그 문제의 접근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x2y의 분자량도 그냥 EX 더하기 y 이런 식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돼요? 그러니까 별건 아니고 그냥 요렇게 표현하자. 앞으로는 그냥 그런 일종의 약속 같은 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맨 위에 있는 단위 질량당 부피.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분의 질량? 정답. 뻥이야. 자, 네, 단위 질량당 부피. 자, 이거 해석하면 일단 뭐가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질량분의 부피 이렇게 쓰자고 했던 거잖아. 단위 어쩌구당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어쩌구분의 저쩌고 해버려. 단위 A당 B 하면 A분의 B 이렇게 접근을 하자를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해석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런 식의 계산식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냥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해석 방식이 잘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서 풀면 되는데, 근데 논리적 해석 방식으로 그냥 접근하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논리적인 해석을 좀 잘하는 애들도 자꾸 이 화학원의 이쪽 파트만 오면 못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수리적인, 그러니까 수식적인 해석으로 그냥 아예 만들어 놓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위 질량당 부피가 있으면 그걸 질량분의 부피로 그냥 아예 해석을 해버리고요. 근데 질량분의 부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피분의 질량이 원래 뭡니까? 밀도잖아. 그럼 이건 뭐야? 밀도분의 밀도의 역수. 이렇게 해석하자는 겁니다. 이해됨? 자, 그래서 이게 고체일 때는 딱 여기까지가 해석의 한계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더 이상 해석을 못하고요. 여기까지가 해석의 한계인데, 자, 그 밑에 내려가 볼게요. 순물질인 기체. 일단 순물질인은 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기체. 왜? 얘가 기체가 되면 해석할 수 있는 게 좀 더 생겨요. 왜냐면 우리 기체에서는 자, 고체랑 기체의 차이. 고체한테는 안 되지만 기체한테만 되는 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가 있는 거야? 아보가드로 법칙.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석에도 뭘 집어넣을 거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의 핵심은 결국 밀도랑 부피랑 몰수가 비례한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기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화학원을 하면 그 화학원을 하는 내내 쓸 건데 부피 대신 몰수 대입하거나 몰수 대신 부피 대입하는 걸 정말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몰수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부피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부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몰수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부피랑 몰수가 비례하니까. 단, 그러니까 기체일 때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체일 때는 다른 색깔로 해볼까? 이게 기체가 되면 이걸 질량분의 몰수로 해석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야. 부피 자리에다 몰수를 대신 대입해 주는 거지. 기체일 땐 이렇게 해도 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값은 달라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내년에 화학원 문제를 풀어보면 금방 깨닫게 될 건데 계산을 통해서 그 계산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없어요. 다 A, B, C 세 개의 물질을 주고 그 셋끼리 비교하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비례식으로 풀게 되거든. 그럼 이렇게 맘대로 후려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맘대로 후려쳐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부피랑 몰수가 비례하기 때문에 이걸 비례식으로 표현해서 하다 보면 약분돼 갖고 똑같아져요. 서술형도 저렇게 써도 돼요? 네. 부피비는 몰수비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돼. 그냥 그 글자 하나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서술형도 그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그냥 부피비는 몰수비기 때문에를 그러니까 서술형을 정답 치면 부피비면 몰수비기 때문에 질량분의 부피는 질량분의 몰수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 풀이를 쭉 이어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질량분의 몰수면 뭐게? 이건 이됩니다. 왜? 질량을 이 자리에 올리면 분자량분의 질량 몰수잖아. 분자량이 좀 띠꺼우면 화학식량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화학식량이라는 표현과 분자량이라는 표현을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개념적으로만 구분이 되는 거고 사용할 땐 똑같이 쓰기 때문에 화학식량이라고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화학식량분의 질량이 몰수니까 질량 이 자리로 옮기면 질량분의 몰수는 분자량분의 1, 화학식량분의 1 맞잖아. 자,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일 때는 단위 질량당 부피가 분자량분의 1로 해석이 되고요. 근데 이게 기체일 때라고 해서 밀도분의 1의 해석을 못 쓰느냐? 아니거든? 둘 다 되는 거거든, 기체일 때는. 그래서 여기서 파생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기체는 기체일 때만 밀도비는 분자량비입니다. 요건 프린트에 없어서 뭐 따로 적어두려면 적어둬도 상관없고 적어두면 좋아. 됐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 파트에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돼 있다. 그 화원 쪽이나 아니면 수능 준비하고 있는 어떤 학생들의 화학 막 인강 같은 거 들으면은 이렇게 개념 정리되어 있는 조그만 그런 소책자 이런 거에 이렇게 개념 정리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보면 그냥 고체일 때 단위 질량당 부피는 밀도분의 1, 기체일 때 단위 질량당 부피는 분자량분의 1 이렇게 그냥 쭉 정리되어 있어서 외워갖고 대입하게 되어 있어. 근데 요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개 빠른 거 아니에요? 다 외워두면? 왜? 외워두면 빨라. 그래서 외우긴 외워야 돼. 근데 외우는 것과 별개로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요즘 수능에는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주고 그걸 니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수능이 하고자 하는 방식이 킬러를 쉽게, 준킬러를 어렵게 이 얘기도 맞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 니들이 연습해서 그 연습한 걸 적용하면 그대로 풀 수 있게 그러니까 잘 외워서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잘 풀리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니들이 생각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A는 B다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A는 왜 B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체일 때 단위 질량당 부피는 그냥 밀도분의 1인 걸로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왜 밀도분의 1인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해석 단계를 알긴 알아야 돼. 외워두면 빨리 풀려. 맞는데 그거 말고도 왜 그런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요. 뭐 수능 준비까지 뭐 벌써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더 잘하자고 특강을 듣는 입장이니까 더 잘 접근할 수 있게 하면 좋잖아. 특강을 들은 학생과 특강을 안 들은 학생은 이런 식의 접근을 이번 겨울에 가서야 처음 해보느냐 이번 여름에 먼저 미리 해보느냐의 차이인 거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위질량간 부피 똑같이 있고 똑같이 기체인데 이번엔 혼합물이거든. 상관 있어요. 네. 자, 혼합물인 기체는 아예 뭘 못하냐면 이 후려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혼합물의 기체에서는 저 몰수, 그러니까 부피 몰수, 즉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혼합물한테 이렇게 크게 한 번에 적용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히 따져서 자세한 얘기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볼게. 왜 혼합물일 때가 안 되는지. 자, 이건 좀 신기한 포인트라면 신기한 포인트인데, 자, 여러분 CO2가 1몰이 있어요. 그러면 CO2 1몰의 부피는 몇이게요? 표준 상태라고 합시다. 22.4리터죠. 자, O2가 1몰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O2 1몰의 부피는 몇이게요? 22.4리터죠. 자, 이게 각각이 아이고. 네. 각각이 그겁니다. 각각이 순물질일 때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정신이 좀 없는 건 제가 어제 하체를 해갖고요. 사실 지금 약간 살고 싶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게 하체를 하면 며칠 동안 후유증이 좀 심하게 남아가지고 약간 예 죽고 싶어요. 아무튼 두산 200사람. 그래서 좀 그나마 삶의 활력을 얻었어요. NC 3연패 중인데. 그래서 아무튼 자 이렇게 따르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둘을 섞어 놓을게요. 그러면 CO2 1몰하고 O2 1몰을 섞게 되면서 총 몰수가 몇이게 되는 거고 총 기체 몰수가 혼합 기체에서 2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총 몰수 이 혼합 기체의 총 부피가 몇이 되는 겁니까? 44.8이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런데 CO2 1몰의 부피는 몇입니까? 22.4리터. 이 상태에서 CO2 1몰의 부피는 44.8입니다. O2 1몰도 44.8이에요. 원래 혼합물의 기체에서 각각 그 혼합물의 기체의 그 각각 성분의 부피라고 하는 건 전체 부피를 공유해요. 부피를 나눠 갖는 개념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걸 그냥 혼합물의 기체인데도 그냥 순물질 기체처럼 계산하면 틀려요. 지금 얘 혼합물이지. 근데 혼합물 CO2 1몰은 순물질 CO2 1몰은 당연히 22.4여야 되는데 혼합물이면 CO2 1몰이 22.4리터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못 써요. 근데 화원은 그래도 최대한 쓰도록 쓰는 문제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몰수 이꼴 부피를 쓸 수 있는 문제만 만들어.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 익숙해지되 다만 언제 못 쓰는지 조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합물의 기체로 가면요. 혼합 기체로 가면 그냥 이거 그대로 그냥 밀도분의 1 정도가 최선조차도 아니고요. 심지어 혼합 기체는 아예 어디까지만 쓸 수 있냐면 전체 질량분의 전체 부피 여기서 해석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걸 계산하면 결국 전체 밀도분의 1이긴 한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왜냐면 전체 밀도가 그러니까 지금 이걸 생각해 보면 CO2 밀도랑 O2 밀도를 더하면 전체 밀도가 되냐?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 밀도는 따로 계산해야 되는 값이라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고체가 주어지면 그냥 그 고체 물질은
질량분의 부피, 단위 질량당 부피니까 질량분의 부피에서 밀도분의 1이다라는 걸 알면 돼요. 그리고 이게 혼합기체가 되면 이 그냥 기체가 되면 순물질인 어떤 기체가 되면 부피 대신에 몰수를 대입할 수 있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부피 대신 몰수를 대입할 수 있게 되니까 분자량분의 1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고 똑같은 단위 질량당 부피 중에 단위 질량당 부피 중에서 똑같이 해석을 해도 얘는 분자량분의 1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해석에 의해서 밀도비는 분자량비를 쓸 수 있습니다. 기체에선. 근데 위에 정리한 모든 게 혼합기체에서는 안 돼. 혼합기체는 그냥 단위 질량당 부피를 그대로 해석해서 질량분의 부피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더 어떻게 변형을 시킬 생각을 아예 해서는 안 돼요. 혼합기체일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는 건데 실제로 혼합기체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다시 정리를 하더라도 그냥 화원 할 때 가서 다시 정리를 하더라도 위에 건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지. 결국은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해석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되죠? 그 상태로 그 밑에 1g당 부피 이거는 순물질인 기체에 대해서니까 같다는 걸 좀 알아달라는 얘기로 집어넣은 겁니다. 1g당 부피와 단위 질량당 부피는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당연한 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숫자를 세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셀 거예요? 1, 2, 3, 4, 5, 6 이렇게 셀 거 아니야 당연스럽게. 그치? 원래 우리는 숫자 셀 때 기본 단위를 1로 설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단위 질량이면 1g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단위 질량당 부피랑 1g당 부피랑 같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밑에 단위 질량당 원자수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 얘는 기체일 때라고 했으니까 따로 적혀있지는 않지만 그냥 순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위 질량당 원자수는요. 자 단위 질량당 원자수는 얘가 질량분의 원자수 이렇게 가겠네요. 그치? 자 여기서 이제 차례로 한 번씩 좀 이번에는 뜯어가 볼 건데 자 질량은 일단 그대로 두고 원자수를 뜯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자수는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가 되죠. 그쵸? 그러면 질량분의 분자수 뭡니까? 분자량분의 1.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분자량분의 분자당 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 됩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뜯어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우린 지금 이 얘기는 하는 동안 부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문제의 조건에는 기체라고 단서가 달려있지만 사실 이건 기체한테만 쓸 수 있는 건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이건 고체든 액체든 다 쓸 수 있어요. 제가 그럼 저 기체를 왜 달아놨냐? 낚이라고. 기체든 고체든 액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항상 그냥 이 단위 질량당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분자당 원자수로 쓸 수 있어요. 부피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기체랑 고체는 구분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이 1단원에 이런 식으로 그 주어지는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뜯어갖고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재밌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밌어하는 학생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때요? 어렵지? 네. 아닌가? 어려워요. 어렵구나.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단위 질량당 A 원자수 이거는 고체인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기체랑 고체랑 구분될 이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똑같은 과정을 하면 되는데 이게 단위 질량당 A 원자수로 바뀌니까 이 밑에 있는 모든 원자수라는 글자 앞에 A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자량분의 분자당 A 원자수 이렇게 하면 끝나요. 저는 보통 이쪽을 설명을 하면서 학생마다 접근 방식이 다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1번 논리적인 접근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 논리적 접근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2번 논리적인 접근이든 수리적인 접근이든 둘 다 좀 할만하다 싶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리적 접근을 하되 그게 왜 어떤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이해시키는 거고요. 3번 아무리 봐도 논리적인 접근을 절대 못하겠고 수리적인 접근만 할 수 있으면 여기 적혀있는 걸 그대로 외워서 문제에 대입하는 연습부터라도 하길 바라는 거고요. 보통 저는 그 세 단계를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 편입니다. 성원이 가야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화학은 물리랑 다르게 사실 물리도 마찬가지고 과학 자체가 논리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과목이 원래 아니에요. 수능은 풀 수 있지. 근데 과학자는 될 수 없습니다. 수리적인 접근만 해서는. 반증이 지구상의 역사상 물리를 가장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그 물리 천재들은 수학을 못했어요. 원래 수리적 접근을 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뜻인 거지. 심지어 가장 수리적인 물리라는 과목조차도 원래 수리적인 접근을 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수학은 물리를 하기 위해 만든. 맞아. 수학은 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건 맞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계산을 못한 거지 수학적 이론에 약했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물리학자들이 수학을 못했다는 뜻은 수학도 너무 이론적으로만 접근해서 못한 거지. 수학은 사실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수학 자체를 잘하는 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수학 되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수학 잘하는 거랑 물리학자들이 수학 잘하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 아무튼 자 그래서 자 왜 오늘은 뭐 쉬지 않고 쭉 해보자. 어차피 이미 왜냐면 이미 12시 34분임. 제 몰롱도 안 하는 거죠? 몰롱도? 어떠지 않을까요? 해야 되는데. 일단 해보자.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일단 이런 걸 위주로 해보고요. 나머지는 너희들 해보십시오. 네. 이제 지금까지 정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좀 넣어보는 게 그 우리가 설명하지 않은 게 XY2 1g당 부피해서 거기 XY2에 대한 거 4개랑 그다음 그 밑에 혼합기체의 어쩌고 이 4개거든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주까지 또 고민을 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답지는 이따가 뭐 복사를 해주든 어쩌든 할 테니까 그냥 물롱도를 할 겁니다. 지금. 어차피 물롱도에 대한 계산 이런 건 좀 나중에 하더라도 물롱도는 개념만 설명하고 끝낼 건데 물롱도 개념은 진짜 얘기할 게 너무 없어요. 자, 여러분 농도 무슨 뜻입니까? 얼만큼 진한가를 표현하는 진한 정도가 농도예요. 그래서 왜 우리 이렇게 농축액 하면 굉장히 이게 진하게 이렇게 딱 그 핵심만 들어있는 이런 것들 뭐 농축액 이런 식으로 농축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농도라고 하는 건 얼만큼 진한가에 대한 정도인데 우리가 당연히 제일 흔하게 쓰던 농도는 퍼센트 농도
자,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됐죠? 혼합물에 네. 혼합물 내지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자, 이게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던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농도입니다. 빡센데. 그리고 이 퍼센트 농도는 뭐? 질량에 집중한 농도거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긴 제일 좋아. 왜냐면 질량이라는 척도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척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질량이나 부피는 굳이 일부러 그걸 뜯지는 않는다. 나머지 다른 걸 건드리지. 왜냐면 질량이랑 부피는 그냥 측정하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값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기에 가장 좋은 게 이 퍼센트 농도긴 한데요. 우리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자, 뭐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 커피.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포도당. 자, 우리가 포도당 수용액하고 수용액은 이제 물에 녹였다는 뜻이지. 자, 포도당 수용액하고 그리고 아세트산 수용액이 있어요. 식초겠죠, 얘가. 그래서 둘 다 용액이 뭐 어느 정도로 잡을까? 대충 100g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 두 수용액 다 100g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둘 다 10%의 농도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둘은 농도가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근데 화학적으로 진짜 그런가요? 제가 세배로 찌네요. 그렇잖아. 자, 우리가 농도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분명히 퍼센트 농도를 기준으로. 왜? 아이고. 네, 퍼센트 농도를 기준으로는 질량, 우리가 흔히 쓰는 질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니까 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수용액에 이 포도당이 10g 들어있다는 얘기고 이 수용액엔 아세트산이 10g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도 우리가 이제 용질이라고 하는 이 C6H12O6 즉 포도당이 10g, 아세트산이 10g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에선 같다라고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화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진짜 같냐고. 다르잖아. 이건 약간 무슨 뜻이냐면 체중이 100kg 나가는 사람 10명이 있고 10명이 들어간 방이 있고요. 체중이 50kg 들어간 사람이 20명이 있는데 사람 수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이러면 총 질량은 같겠죠. 근데 실제로 사람 수가 같지는 않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랑 얘가 질량은 같아요. 근데 실제로 포도당 입자수와 아세트산 입자수가 같지가 않잖아. 그래서 화학적으로는 세 농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몰이라는 개념을 쓰고 그러면서부터 이 어떤 분자나 어떤 화학적인 물질들에 대해서 실제 입자수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게 됐잖아. 그러면서 그 실제 입자수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농도를 새로 만들었고 그게 몰 농도예요. 그냥 지극히 화학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든 농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용질 몰수를 이용해서 진한 정도를 표현하겠다 해요. 근데 그래도 분모에 뭔가 들어가서 기준을 잡아줘야 되거든. 그렇잖아. 그냥 여기엔 용질 몰수가 이만큼 들어있어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얼만큼 안에 이만큼 들어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얼만큼 안에의 기준을 용액 부피에다 기준을 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몰농도를 우리가 문장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1리터당 용질몰수. 그치? 용액 1리터당 용질몰수. 그게 용액 부피분의 용질몰수지. 방금 우리 해봤잖아. A당 B 하면 A분의 B 하겠다. 반대로 그러면 용액 부피분의 용질몰수면 단위 부피당 용질몰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린 이 몰농도 자체가 용액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 몰수에 대해서 뜻하겠다. 이야기하겠다. 이게 이제 몰농도라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건 개념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면 그 뒤에는 이것저것 숫자를 계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사실 그냥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냥 할 수 없는 분들도 꽤 있지. 그래도 저는 처음부터 니들이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집어넣어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적어도 니들이 좀 고민을 해볼 시간은 가져야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할 수 없어도 고민은 해봐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그 고민해보는 과정이 참 귀찮거든. 근데 그 귀찮은 과정을 해봤냐 안 했느냐 안 해봤느냐가 그 실력 차이에 꽤 큰 영향을 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용액 밀도는 위에 기체 밀도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주어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이 기체 밀도와 용액 밀도, 우리는 이 밀도라는 개념을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써요. 이 농도 쪽에서 용액 밀도에 대한 개념을 많이 쓰고요. 앞쪽에선 기체 밀도에 대한 개념을 많이 쓰는데, 근데 문제는 그 모두를 그냥 밀도라고 적어 놓는단 말이야, 주어 없이. 그렇다 보니까 진짜 아무 부피나 갖다 놓고 아무 질량이나 갖다 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액의 밀도가 주어져 있는데 밀도는 해놓고 그냥 기체 부피랑 기체 질량을 대입해서 용액의 밀도를 구하는 그런 파렴치한 만행 같은 걸 저지른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자는 의미에서 적어 놓은 거니까 좀 그때그때 제대로 구분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액 밀도는 용액의 질량 단위 g을 용액의 부피 단위 밀리리터로 나눈 거다. 밑에 용질 몰수도 마찬가지야. 몰수는 화학 식량분의 질량을 그대로 쓰자는 건데, 그러니까 용질 몰수는 용질의 화학 식량분의 용질의 질량, 이런 식으로 좀 매번 할 때마다 누구의 질량이고 누구의 화학 식량이고 누구의 분자량이고 이거를 이렇게 매번 확인하면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아무 숫자 나가지고 막 어떻게든 계산해내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EX는 굳이 같이 안 해볼 거고요. 유형 3. 이것도 개념만 정리해놓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앞에 1시간 정도 여기 EX 그 몰농도에 대한 EX와 유형 3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 대한 EX를 쭉 정리를 한 다음에 뒤에 1시간은 아마 기존에 화학 특강을 들어보셨으면 아실 오비탈에 대한 내용을 나가려는 게 목적이고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 유형 3의 위에 거,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 개념적인 거, 얘가 무슨 유형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유형 3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이게 요 놈이 이제 화학원 최정점에 있는 놈입니다. 화학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수능 한 문제를 뽑아라 라고 하면 보통 수능에 19번, 20번에 들어가게 되는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문제. 얘가 제일 어려워요. 보통 수능에서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상의 문제나 아니면 좀 그 너무 어려운 문제는 버리고 어차피 1등급을 맞아도 47점이면 1등급이 나올 테니까 하나는 버리겠다. 이런 식의 입장으로 했을 때 가장 대부분의 애들이 다 버리게 되는 게 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예요. 제일 어려운 데 있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여러분들은 못 버려요. 당장 너네 당장 1학기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 아니야. 내년 그 봄에. 그치? 그때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버리면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정리한 유형 3개가 여러분들 그 1단원을 이루고 있는 3가지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면 3분의 1이 날아가기 때문에 너는 못 버려. 나중에 수능 준비할 때나 이제 버리는 거고. 그래서 해보면 나머지 다 맞추면 1등급 되지 않을까요? 1등급은 좀 어려워요. 근데 보통 한 2등급은 뜰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실제로. 보통 이때쯤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70점이면 1등급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보통 이 시험이. 진성 같은 경우는 애초에 70점을 맞으면 잘한 걸 거고. 진성 1학기 중간고사 화학시험지가
진짜 제가 매년 볼 때마다 정말 이 새끼들은 미친놈들이구나 싶어요. 진성학교 선생님들 자체가. 못 풀겠네요. 이걸 무슨 수를 시간 안에 다 풀어. 내가 풀어도 이건 시간 안에 다 못 풀겠다 싶은. 저는 화학 수능 시험지를 풀어도 뭐 길게는 한 8분까지도 남거든요. 근데 그런 나도 못 풀겠어 그거. 쌤들이 풀고 내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근데 지들은 시간을 안 재고 풀지 않을까? 아, 근데 그게 꼭 안 좋은 방법인 건 아닌 게 원래 그것도 하나의 변별 방법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시간 안에 못 풀게 만들어 놓으면 괜찮아요. 그것도 나름 괜찮아. 결국 시간 안에 몇 문제나 풀 수 있느냐도 이제 판별 요소에 들어가는 거지. 변별 요소에. 진성고학의 그래서 보통 보면은 진성화학 90점 맞았다 싶으면은 아마 쟤는 거의 수능 만점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약간 이런. 수능 화학 만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싶어지지. 전교 1등이 몇 점 나오는데요? 한 그 정도 나와요. 한 90점 초반 뭐 이렇게. 80점 후반 뭐 이렇게 나와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파트인데요.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근데 사실 그 자체는 되게 별거 아니니까 한번 빨리 해보면. 자, 여러분들 일단 좀 조금은 복잡할 수 있지만 한 번은 자, 이 식은 완성된 식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완성시켜 볼래요? H2O에 2 붙이면 돼요. H2O 2 붙이면 돼요? 그럼 끝인가? 아, O2에 예, O2 2 붙이면 되죠. 우리가 흔히 이제 개수라고 하는 걸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 화학 반응식에는 반응식 자체에 우리가 이 개수라는 걸 적어놓게 되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이제 몰수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다시 적용을 해보면 이 화학 반응식의 의미는요. 이 식 자체가 CH4 1몰과 O2 2몰이 반응해서 CO2 1몰과 H2O 2몰을 만들어낼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란 말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전에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건 뭐야? 얘 한 개, 얘 두 개 반응하면 얘 한 개, 얘 두 개 생긴다를 걔를 뭘로 바꾼 것 뿐이야. 아, 어차피 막 엄청나게 다른 개념은 아니야. 그리고 개수를 맞추는 방법의 원리는 뭡니까? 우리는 연금술사가 아니다. 우리는 화학 반응식이 진행될 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뭘 바꿀 방법이 없다? 원자의 개수나 종류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반응 전의 탄소 개수가 반응 후의 탄소 개수와 같아야 되고, 반응 전의 산소 원자의 개수가 반응 후의 산소 원자의 개수와 같아야 되고, 반응 전의 수소 원자의 개수가 반응 후의 수소 원자의 개수와 같아야 된다를 기본으로. 그래서 우리가 미정개수법 하면, 이 개수를 구하는 방법 하면은 보통 여기 탄소 1개, 수소 4개, 산소 요거 모르는 상태였으면은 얘한테는 산소 2개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일단 얘가 탄소 1개니까 요거는 왠지 1개 있으면 끝날 것 같으니까 그대로 맞춰주고 하나를 이제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가 4개 있어야 되는데 얘는 수소가 2개씩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2개면 되겠네. 그러면 탄소 1개, 수소 4개 맞춰지니까. 근데 얘한테 그러면 산소가 2개 있게 되고 얘한테도 산소가 2개 있게 되고, 그럼 반응 후 산소가 총 4개니까 얘도 4개로 만들어줘야 되겠네. 이런 흐름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개수 맞추기는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 반응식 자체가 얘 1몰, 얘 2몰 이 반응에서 얘 1몰, 얘 2몰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식의 접근이 중요하겠다 라는 거랑 같이 거기에 있는 걸 이제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요. 제일 첫 번째 1번은 원래 우리가 하던 거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몰수, 분자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내지는 분자량분의 질량, 그냥 그 얘기 하라는 얘기고요. 그 뒤에 표준상태의 기체에서는 22.4L분의 부피, 그냥 그거 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다시 적어놨냐면 여기서도 다시 쓸 거니까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개수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반응 몰수비랑 연결이 돼야 된다고. 우리 이미 방금 한 얘기잖아. 얘 1몰과 얘 2몰이 반응하면 얘 1몰과 얘 2몰이 만들어질 거야.
즉 개수비 1대 2대 1대 2가 얘네들이 반응해서 변하게 될 그 몰수의 몰수비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죠? 당연한 얘기. 그래서 개수비는 반응 몰수비가 되는 거고요. 근데 반응 부피비로도 쓸 수 있게 되겠다. 기체에서는. 아까 처음에 화학식량과 뭘 하면서 얘기했던 거잖아. 기체일 때는 몰수랑 부피를 부피 자리에다 몰수 대입해도 되고 몰수 자리에다 부피 대입해도 된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자량비라는 거는 좀 이거보다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분자량비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 뒤에 그 밑에 화학원에서 화학 반응식은 반응물 중 적어도 하나가 다 사라질 때까지 반응한다. 사실 이건 화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분들도 당연히 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우리는 재료 물질이 두 종류가 있죠. 그러면 이 반응은 이 재료 물질 두 종류를 이용해서 이 CO2와 H2O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인데 우리는 이 반응은 언제까지 진행되냐면 이 둘 중 하나, 재료 중에 하나가 다 사라질 때까지 그냥 반응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거. 왜 이런 말이 적혀 있냐면 황원 뒤에 파트만 가도 그렇고 화투에 가면요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다가 나오거든요. 원래 재료 중에 하나가 다 사라질 때까지 반응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화학 평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화학 평형이라는 것 때문에 재료가 둘 다 남습니다. 재료가 두 개여도. 근데 당장은 우리가 이런 쪽을 할 때는 이런 계산을 할 때는 그냥 무조건 하나가 다 사라진다라고 놓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 중에 하나가 다 사라질 때까지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모두 반응에 반응 후에 영몰이 되는 물질, 그러니까 반응 후 다 사라지게 되는 물질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반응식의 종결자인 거지. 이 반응식에 의한 반응을 멈출 놈인 거지. 다 사라져버리면, 걔가 다 사라져버리면 이 반응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재료 중에 다 먼저 사라지게 되는 애를 한계 반응물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과정을 전체적으로 거치게 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 자 문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반응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얘가 문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지금 32g이 있대. 그리고 O2는 지금 뭐 몇 그램, 160g이 있대. 그러면 우리는 32g, 160g을 그대로 갖다 놓고 이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냐면 이 앞에 적혀있는 이 개수라고 하는 게 얘 한 개, 얘 두 개가 반응해서 얘 한 개, 얘 두 개. 화원에선 얘 1몰, 얘 2몰이 반응해서 얘 1몰, 얘 2몰이 만들어질 거다. 즉 주어진 질량을 일단 뭘로는 바꿔봐야 되겠어? 몰수로 바꾸고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단계로 몰수로 바꿀 건데 그럼 얘는 32g이면 몇 몰이게? 2몰입니다. 얘는 16의 화학식량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O2는 몇 몰입니까? 5몰이요. 그러니까 첫 단계는 주어진 것들을 이용해서 이 얘네들의 주어진 몰수를 일단 구한다가 돼야 돼. 일단 첫 번째로 항상 여기에는 이 자리에는 몰수를 갖다 놔야 됩니다. 물론 몰수 대신 부피를 갖다 놔도 되긴 하는데 뭐 기본은 일단 몰수를 갖다 놓는다가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단계면 두 번째 단계로는 그럼 이제 이 반응이 진행될 때 둘 중에 누가 다 사라질 거냐를 찾는, 그러니까 한계 반응물 찾기가 돼요. 항상. 우리 이 문제, 이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문제 이 순서가 이 다음에는 이제 한계 반응물을 찾기, 한계 반응물을 찾는다가 되는데 둘 중에 누가 한계 반응물이게? 즉, 둘 중에 누가 다 사라질까요? CH. 그치, CH4 쪽이 다 사라지겠지. 아무래도 더 적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반응 전의 몰수라고 하면요. 그럼 우리가 한계 반응물을 찾으면 반응 몰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버리면 되냐면 한계 반응물을 찾으면 그걸 표시를 해놓고 그 몰수 그대로 없어진다라고 적어줍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종의 화학반응식 문제를 만들기 위한 화학반응식의 문제를 풀기 위한 툴처럼 만들어 놓을 건데
그래서 반응자들 이렇게 적어놓고 반응몰수를 한 개 반응물을 찾아서 그대로 마이너스 내린 다음에 우린 뭘 해줄 거냐? 이 반응몰수 요 자리에다가 뭐 해줘? 개수비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기준은 누구? 우리가 적은 이놈. 지금 이의 개수비 뭐예요? 1대 2대 1대 2잖아. 그러면 그거를 얘 몰수, 얘 2를 적은 얘를 기준으로 1대 2대 1대 2가 성립하게 쭉 숫자를 적으란 얘기야. 그러면 1대 2니까 여기 4. 그쵸? 그리고 다시 1대 2니까 여긴 2, 4. 맞지? 이렇게 적어놓고. 근데 이 둘은 반응물이 그러니까 반응하면서 사라지는 물질들이고요. 이 화살표 이쪽에 있는 물질들은 반응하면서 어떻게 되는 물질? 네, 생기는 물질.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응 후는 어떻게? 계산 결과를 적으시면 되는 거죠. 당연히 실제 문제를 푸는데 이거보다 복잡하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기초적으로 모든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문제에서 하게 될 게 이 툴입니다. 실제로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이제 여기다가 여러 가지 문제 풀기 위한 기법들과 기교들을 섞어서 최종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거든. 근데 제가 고3 때, 그러니까 고2 때까지는 저한테 안 배우다가 고3 때 와갖고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 중에서 어떤 애들을 되게 많이 봤냐면 기교랑 기법은 너무 잘 써. 근데 정답률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냐? 이걸 안 해서. 문제 푸는 방법 이런 거 아무리 백날 알아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막 존나 어렵고 존나 막 엄청 휘황찬란하고 이런 엄청 그 복잡한 문제 푸는 방법 다 알고 있어봤자 이거 안 하면 문제가 안 풀려. 실제로 걔는 이거 하는 연습만 좀 시켜놨더니 성적 쭉쭉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부터 이걸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거에서 파생되는 이것저것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분자량비와 관련된 이런 것들도 해야 되긴 하는데요. 시간상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이 프린트의 마무리는 다음 주에 짓고 그 다음 내용 이렇게가 다음 주에 수업 내용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주에 못 오는 사람이 이렇게 두 분이 끝인 거잖아. 그러면 아무튼 광문 없어. 맞아. 같은 불사.